네, 안녕하세요. 시화회관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미군의 군함에 대해서 질문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이 군함 하면은 이제 해군을 주로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군에는 그 육군 같은 경우에도 군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소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 보시면은 지금 그 Army Activate라고 이렇게 돼 육군이죠. 그 대문자로 이제 표기가 돼가지고 육군이 이제 어, 워터크래프트를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관련해서 저희 블로그에 그 방문을 하시면 관련된 지문이 있으면 그거 다 그리고 이제 음원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첫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보실까요? 자, 육군은 최초의 어, 해외 군함 부대를 어, 수십 년내 최초로 편성을 합니다. 자, 이 워터크래프트는 이제 그 물에서 탈 것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선박을 좀 어려운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단순 쉽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그 워터크래프트가 이제 육군이라는 군 조직에서 운영하니까 함정이 되겠죠. 군함 내진 함정 이렇게 해서 함정 부대 그 표현을 하시고 액티베이트는 그런 그 부대라든가 이런 그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군에서 짜임새 있게 짜서 구성한다는 의미로 편성이라는 말로 액티베이션을 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본문 보실까요? 육군은 최근 그 최초의 이제 혼성 함정 중대를 미국 외에서 수십 년에 그 최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이러한 조치는 이 육군이 자체적인 해상 능력을 인도태평양 정부에서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 캄파디트가 여러 가지 뭐 화학 쪽에서는 합성물 같은 거에서 이제 쓰고 그러죠. 그렇듯이 이제 여러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서 활동을 한다든가 구성을 하게 될 때 쓰는 용어를 이제 혼성이라고 군사용어로 해석을 하십니다. 컴파짓.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나왔죠. 이거하고 같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브랜치라고 해서 브랜치는 각군이나 포병이라든가 그런 거 따위를 나타내는 병과로 써요. 이 서비스는 전군 아니면 각 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육군을 나타내는 겁니다. 서비스가 육군. 자, 그리고 이 컴포지트하고 좀 많이들 헷갈리시 하시는 게, 이 하이브리드라는 단어인데, 이 하이브리드는, 해석을 통상 복합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해상 함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구성이 되는 건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그 복합전 같은 게 있죠. 전투를 하게 되면 이제 복합전을 하게 되면 이 캄파지트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써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워페어 이렇게 해서 여러 그 전쟁에 쓰이는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부대를 편성하는 거는 그때 쓰는 혼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 걸 나타내는 복합전을 기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워페어. 자, 이 티어터는 전구라고 해서 전쟁이 수용되는 가장 광활한 구역을 뜻해요. 일단 관련된 단어도 정리를 같이 해보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기로 하고요. 부대 단위 컴퍼니 같은 건 외우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 제5 수송 중대는 혼성 함정 중대인데요.
이 중대는 이 요코하마 이 노스도크 에서 지난 2월 8일 그 편성이 되었는데 일본 그 요코하마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육군 보도 자료가 밝혔습니다. 자, 이 도크라는 거는 선거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배를 집어넣고 그 수리를 한다거나 뭐 만든다거나 할 때 그런 쓰는 시설인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거 시설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는 고유명사야. 이걸 이제 그 찾아가서 찾아보면 검색을 해보면 이 도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항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도크라고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고유명사일 때는 이 도크라는 말을 일반 명사로 아까 제가 해드린 선거라는 말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시려면 적어도 이 원어를 같이 하신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도크. 자, 그 다음, 릴리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정식으로 뉴스 내지를 프레스 릴리즈라고 하죠. 그래서, 보도자료라고 기자들이 글을 쓰도록, 기사를 작성하도록 내주는 자료인데요. 기관에서. 여기서는 이 릴리즈가 뭐 이런저런 의미가 있겠지만, 이 육군이라는 곳에서 이런 내용을 알리는 릴리즈는 아무래도 그 보도자료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잘 익혀두시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최초로 미 해군 연구소가 보고를 한 바 있는데요. 인스티튜트도 또 기본적으로 연구소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MIT라고 아시죠? 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라고 그때 이제 이 대학교를 뜻하는 식으로도 인스티튜트가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것도 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연구소. 해당 부대는 그 13척의 군함 그리고 285명의 육군 승조원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플린 장군께서 밝히셨는데요. 지난 6월, 2023년 6월 거행된 사령관 이 취임식 당시였습니다. 장군께서는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체인지 오브 커맨드가 이제 직역대로 하면 지휘 교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체인지 오브 커맨드가 통상 그 커맨딩 오피서 내지는 커맨딩 제너럴이라고 하는 그 장교단을 이제 나타내는 장교단이래요. 이 사령관들이 이제 교체되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Change of Command, COC라고 줄여서 쓰이기도 하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그 다음, 이어가 보실까요? 참, 그리고 이 머리너는 이따가 또, 각주에 정리하겠지만, 머리너라고 하는 게, 일반 뱃사람 선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육군에서 승조원이라고, 승조원을 이 머리너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해군 같은 경우에 배 타는 승조원을 갖다가 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군 병사만 수병이란 말을 기본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타군, 육군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수병이란 말을 일단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 이 20년이 지난 후에 육군 군수 지원함은 마침내 이 중동 지역을 떠나는데요. 자, 이 로지스틱스는 군수라고 해서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저런 물자를 기획부터 공급까지 보급까지 해주는 그 전체 과정을 뜻합니다. 군수 물자 자체하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material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끝에 넣어가지고 material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이 부대의 그 장비 구성을 보면, 이전, 2021년, 2021년도 육군 보도자료에서 개요가 밝혀진 바 있는데요. 이에는 다섯 척의 상륙함, 이 다용도 상륙함이 이제 포함이 되고 또 네 척의 기동 지원함 그리고 두 척의 예인정 그리고 일개 어, 지원 정비를 위한 어, 한국 운용 분견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보시면은 이 아퍼레이션이 작전 아니면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적을 예를 들어 그 공격을 해서 뭐 기지를 파괴를 한다든가 그런 식일 때 이제 작전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작전 어떤 특정 활동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특정 시기하고 특정 목표가 있고 이런 거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게 작전 아니면 운용이라서 조금 이 경우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함정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그리고 그 항구를 전체적으로 굴리는 아퍼레이션을 하는 거라고 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운용이라고 할 때 헷갈리면은 이제 다른 말로 군에서 운용이라고 하는 말이 employment라는 말이 또 있죠. employment.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함께 그 운용으로 알아두시는 게 정말 이용할 때가 많고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operation 둘 중에 하나니까요. 꼭 잘 정리하시고요. 네, 다음 이어서 보실게요. 예, 이들 자율 함정이 군도의 이제 어, 다양한 군도의 그 출동을 군집으로 하는 걸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들은 어, 해변에 상륙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무인 항공기가 이제 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어딘가 수상에서 함께 이 합류를 할 수가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분량을 확보해서는 해당 지역의 그 분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물자에는 다 탄약, 식량, 그리고 혈액 등등이 있겠는데요. 그걸 필요 지점에까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어, 부단장 와트 부단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시죠. 이 비전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 어떤 이미지,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구상이란 말로 처리해 주면 좋고요. 소음이라는 거는 이제 벌집, 벌떼가 웅웅거리고 날아다니는 떼라고 이제 swarm of bees 이렇게 쓰는데, 그걸 이제 한자로 해서 무리군, 써가지고 군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함정이 됐건, 차량이 됐건, 항공기가 됐건 군집이라고, 군사용어는 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하면 섬이 여러 개가 체인 사슬로 엮어가지고 섬들이 함께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뭐 군도, 제도, 열도, 도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아일랜드가 아니고 체인이라고 그러면 여러 섬이 하나로 엮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제도라고 할 때는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군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와이 제도가 대표적이죠. 그런 거를 모를 때는 일단은 도서라고 도서는 그냥 이런저런 섬들이 있는 거고 하나의 단위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의 섬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이거를 군도라고 해주십니다. 군도라고 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일본처럼 일렬로 쭉 늘어선 형태가 되면 열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뒤에 부분에서, 네, 뒤에 끝에 보면은, 이 팀이라는 말이 군의 그 부대 단위로 해서, 그, 3~4명 정도에 이루어지는 조라는 의미가 있죠. 아시나요? 그, 근데 여기서는 이게 조라고 볼 수, 아니라는 건 쉽게 식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단 그 조장이라고 그러면, 3~4명을 이끄는 조장이라고 그러면, 팀 리더라고 그러거든요. 그 디렉터라는 말이 그 이 조장 그럴 때 일단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단 전투단 같은 거 할 때 컴뱃 팀 전투단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단장 아닙니까? 디렉터 그 밑에 그 보좌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단장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네, 그러시면은 네, 이제 그 관련된 각주 딸린 것을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어, 하이브리드 아까 말씀드렸고요. 컨설리데이트는 종합이라고 하는데 종합 정비창이라고 그 시설 관련해서 이제 주로 씁니다. 그래서 한 개 시설이 종합, 그래서 consolidate maintenance depot, 그다음 synthetic은 훈련할 때 써요. 종합 훈련, synthetic. 그래서 hybrid, consolidate, synthetic 이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브랜치 됐고요. 아까 전구 얘기 드렸죠? 그 전구 밑에 이제 이 전군의 전역이라고 해서 일련의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은 작전이라고 하지만 이게 군사용어로 원래 전역입니다. 자, MIT 됐고요. 세일러 해군 쪽에 쓰는 거죠. 시맨은 해군 수병을 나타내면서 계급이기도 하고, 시페어는 아무 군에서도 안 쓰는 선언입니다. 시페어. 자, 그다음 Pacific Command는 줄여서 PACOM이라고 쓰고 발음을 하고 그래요. PACOM. 자, 그다음 트랜지션 세리머니는 이제 그 임무 교대식에서 부대와 부대가 바꾼다든가 그럴 때 쓰는. 그래서 COC 사령관 쪽하고 구분하셔야 되고요. material 됐고요. 자, 기어는 그 장비가 장비는 장비인데 개인이 착용하는 장비죠. 그래서 이거를 장구라고 합니다. gear. 자, 그다음 diplomatic lineup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진용이라는 뜻이죠. 원래 스포츠 선수들 진용 얘기할 때 쓰는데 그런 의미로 여러 이 외교 활동을 한 그런 관계자들로 진용을 짜놨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그냥 외교 라인이라고 합니다. 라인. 그래서 여기에 라인과 아까 거기서 나왔을 때는 구성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각각 다 틀린 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스테이트 유틸리티 이렇게 하면은 어떤 특정 주에 있는 공익회사라고 해가지고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들 얘기합니다. 유틸리티 참고로. 자, 그다음 이 컨틴전트하고 디태치먼트 구분하셔서 디태치먼트는 분견대예요. 한동안 본대에서 떨어져서 별도로 활동하는 이거는 본대에 기본적으로 속하는데 잠시 파견되는 단위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견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청해부대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1진, 2진, 3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냈잖아요. 결국에는 청해부대인데요. 전부 다. 그걸 이제 일진할 때 이 단어를 쓰죠. 그래서 first contingent. 자, 그 다음 정비 쪽에, 기계 쪽의 정비가 maintenance가 있고요. 그리고 유지라고 또 따로 있는데, 유지는 upkeep, UPKEP, upkeep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잘 정리를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